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 이번 주에는 이제 467페이지 보세요. 교재는 지번부터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지목, 경계, 면적이 이번 주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시간에 지번입니다.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다. 다 설명드렸고, 그죠? 동리 단위로 해가지고 지번을 붙이는데,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토지 임야대장 할 때부터 지적 공부할 때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와 동리까지의 소재와 78의 2라고 하는 요 지번이 공통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그랬죠. 이 78의 2번지라는 요 숫자가 우리 말하는 지번입니다. 자, 이제 책은 467페이지부터 그 469페이지 위에까지고, 제가 드린 요 자료, 우리 또 수업 자료에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지번이 있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자료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번의 구성과 표기입니다. 첫째, 지번은 각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번호 78의 2라고 하는 요 숫자가 지번이죠. 2번,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동리 단위고요. 동은 동 단위고, 엄면에 가면 리, 무슨 리 단위고,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 그죠? 섬 지역 있죠, 여러분. 작은 섬들은 요 섬 단위, 섬 지역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에 준하는 지역입니다. 3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붙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가 붙이는 게 아니고 시군 구청에서 붙이는데,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리를 단위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붙입니다. 북서에서 남동, 요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붙인다. 그리고 4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이게 여기서 이제 지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산 78의 2번지 하면 산자가 붙어 있는 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번은 5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78의 2 그럴 때 앞에 78번을 본번, 요 2번이 부번입니다. 그러면 본번과 부번인데 본번으로만 돼 있고 78번으로만 돼 있으면 그럼 본번으로만 돼 있는 지번도 있고, 이렇게 78의 2와 같이 부번이 붙어 있는 지번도 물론 있죠.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해 놓고 이걸 뭐라고 읽어라 했습니다. 78의 2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법에서. 보통 뭐 늘 실무적으로 78-2 그러는데, 대부분 법에서는 78-가 아니고 78의
일하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번의 부여 방법.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죠?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까 위에 3번에 다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각 시군구청이 무슨 동하면 여러분 살고 계시는 무슨 동리 중심으로 이 전체 동리 안에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이 여기 동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붙입니다. 위쪽이 있죠. 항상 이 동리 위쪽이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야기했죠. 동서 남 북을 놓고 시작이 북서에서 시작한다. 그 말은 북서 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끝이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건 항상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동리에 북서 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끝은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은 같고 지번 부여가 같죠. 신규 등록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시험에는 등록 전환이 나와도 같습니다. 원칙 예외가 있고요. 원칙 예외. 다음 분할로 가면요. 2번에 원칙 예외. 합병도 원칙 예외.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도 원칙 예외가 나옵니다. 여기를 물론 집중적으로 묻죠. 여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동리에서요, 여러분. 이 동리에서 어떤 토지가 첫 번째 건 신규 등록이 된다고 했죠, 늘. 그럼 신규 등록하면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니까, 처음 등록하니까 지번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일 거냐? 원칙을 보십시오.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둘 중에 하나, 신규 등록을 물을 수도 있고 등록 전환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습니다만은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저 동리에서 인접 토지가 늘 이웃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원칙을. 자, 예를 들죠. 늘 신규 등록 때는 인접 토지 지번이 78번이었다. 78번이라는 토지 옆에 인접한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면 78의 1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인접 토지가 78에 2로 돼 있다. 78에 2번 토지 옆에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있다면 78의 뭐로 붙이라는 거죠? 3.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 보세요. 예외.
다만 신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우선 최종 본번 이야기하죠. 그럼 이 지역에 보세요. 어떤 동리마다 최종 본번이 있겠죠. 그러면 이 최종 본번이 가장 마지막 본번입니다. 물론 최종 본번은 동리마다 최종 본번이 다르겠죠. 그럼 최종 본번이 365번이다라고 예를 들고, 그럼 이 최종 본번 다음 뭐로 붙여나간다? 본번으로. 365번 다음 본번이 366번이겠죠. 이렇게 본번으로 붙여나가는 경우가, 자, 기역 밑에 보세요. 기역에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여기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접,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다. 요 인접하고 위원회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거 멀리 떨어져 있다. 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는 아까 원칙처럼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디귿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항상 그죠? 설명드릴 때마다 시험에 물을 때는 이 기역, 니은, 디귿을 먼저 써줍니다. 먼저 써준다는 거는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한다. 이렇게 써주고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으로. 시험에서는 이거라고 그랬죠. 늘 본번을 부여하느냐 부번을 쓰느냐 이걸 묻는다 그랬고요. 원칙 보십시오. 원칙을 틀리게 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거기를 인접토지 본번에 다음 본번을 부여한다면 O입니까? X입니까? X. 예외를 시험에 물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써주고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인데 최종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또는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면 O다, X다, X. 그게 시험입니다. 항상 말했죠. 자, 그 다음 분할로 갑니다. 9페이지. 자료 9페이지에 분할입니다. 원칙 예외가 있죠. 늘. 원칙 먼저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분할된 나머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이 있으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를 붙인다? 부번을. 여러분
부번을 붙여나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먼저 항상 이거죠. 한 필지입니다.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되면 분할 전 지번이 그냥 78번이었다. 78번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 하나는 78번을 쓰고 나머지는 78의 1, 2 이렇게 붙여나가죠. 78의 1, 2가 뭐죠? 부번을 붙여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분할 전 토지가 78의 2번이었다. 78의 2번 토지를 분할했다면 한 필지는 78의 2를 쓰고 나머지 분할돼 나간 나머지 토지는 78의 3을 붙입니다. 78의 3을. 이렇게 부번을 붙여나가죠. 최종 부번이 분할 전에 78의 2였으니까 78의 2가 최종 부번이니까 다음 부번을 붙여나갑니다. 또 이 토지들이 78의 2나 3이 다시 분할이 되면 78의 이제 4죠. 3 다음에 78의 4, 78의 5 이런 식으로 78의 2, 3, 4, 5 뭐를 붙여나간다고 그랬죠? 부번. 자, 예외입니다. 예외. 다만 분할의 경우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설명 이거죠. 그림. 이쪽에 있죠. 분할되는 78의 2, 3인데 여기에 이쪽에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를 78의 2로 쓰겠죠. 그러나 설명은 항상 이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뭐 했습니다? 분할. 그러면 요 건축물이 있는 쪽을 건축물이 있는 여기를 분할 전 지번 78의 2를 쓰고 이쪽은 78의 3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78의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왜 우선 부여하느냐? 물론 뭐 시험에는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랬지만 항상 설명할 때마다 왜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먼저 붙이느냐고 이 규정을 왜 뒀냐? 지번 주소, 이 건물의 주소가 지번, 여러분 이 지번 주소일 때 토지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붙이다가 일제 때부터 거의 100년 이상 붙이다가 최근에 2014년 이야기했죠. 2014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는 건물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번 주소도 쓰고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 지번 주소일 때 보십시오. 이 건물의 주소가 이 땅, 여러분 집 주소가 무슨 동, 무슨 리, 78의 2번지 그러면 그 78의 2가 토지, 그 건물이 있는 토지에 뭐였다? 지번이었죠. 그러면 이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를 건축물이 있는 쪽을 78의 3을 쓰면 주소가 바뀐다. 78의 2번지에서
3번지로. 그래서 여기를 건축물이 있는 쪽을 78에 2번을 쓰면 주소가 바뀌지 않고 78에 2번지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 규정을 집원 주소일 때부터 예외적인 이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항상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이렇게 아시면 되죠. 합병이죠. 다음에 다음 합병에 가면 건축물 이야기 또 나오죠. 합병하고 또 설명드립니다. 원칙 보십시오. 합병의 경우에는 여러 필지를 합쳤죠. 그러면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을 한데 선순위 알아두시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입니다. 거기까지 본번 중 선순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무작위로 오늘도 똑같습니다. 5필지가 주어졌죠. 시험에 이렇게 한번 물었다 그랬죠. 28에 2번, 29에 3번, 30번, 31에 5번, 32번 이렇게 5필지의 토지가 합병이 됐다. 합병이. 그러면 원칙은 선순위, 가장 선순위가 28에 2번이지만 여기는 원칙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으로 된 지번 요거죠. 30번하고 32번은 본번으로 된 지번이죠. 그럼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쓰라 그랬으니까 원칙을 물으면 30번 이걸 합병 후 지분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30번을 답으로 원칙을 물었을 때 30번을 답으로 구하는 이 문제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요거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요. 자, 예외. 합병의 예외입니다. 합병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여기는 신청할 때는 신청해 와야 된다 그랬고요.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에? 물론 30번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거 가지고 예를 들죠. 31에 5번 31에 5번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면 31에 5번 이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오면 여기도 신청을 해오면 이 31에 5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 줍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 분할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번 주소 요거죠. 요거 지번 주소일 때 이 규정을 두었다. 다시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 건축물의 주소가 보십시오. 이 건축물의 주소가 무선동 30일에 5번지였죠. 합병 전에. 그러면 30일에 5번지가 주소인데 이 건물에 30번을 쓰게 되면 건물에 뭐가 바뀐다? 주소. 주소가 바뀌니까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30일에 5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면 주소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두었던 거다. 그런 설명입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라 그랬죠? 우선 부여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저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뭐를 해오면 소유자가 신청,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오면 이걸 부여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합병과 분할, 예외가 건축물이 있을 때 예외라는 거 아시고, 다음 4번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경우, 거기 원칙에 맨 앞에 보시면 맨 앞줄에 도시개발 사업 등, 자, 무슨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지적 다시 확정 청량을 하고 각 필지별로 지번을 다시 부여합니다. 거기까지 맨 앞줄만 우선 보시고, 예를 먼저 늘 들죠. 여기 보세요. 종전 토지. 여러분, 종전 토지라는 거는 무슨 사업이 되기 전에 종전 토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등이니까 무슨 사업이든 그건 불문이고, 새로 사업이 된 지역에서 지적 확정 청량, 이거 여러분이 청량에서 지적 확정 청량 이거 우리 배우죠.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요 지역에 다시 새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된 토지에 다시 지번을 붙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번을 붙일 거냐? 기준은 종전 토지 있죠. 여기에 보세요.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이 지번을 가지고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저 지번을 가지고 새로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여기다가 다시 지번을 붙입니다. 그 기준이 종전 토지 지번인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원칙의 그 다음 줄에 앞에 그죠? 이 예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들어준 예를 보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 지적 확정 청량하고 지번 붙일 때 다음 지번을 제외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제외한 종전 사업 전에 토지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거기 끝말 본번으로를 아시면 된다 했죠.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 가지고 붙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지번 중에 78번으로 된 지번도 있고 늘 78에 2번 이런 식으로 부번이 붙어 있는 지번도 있다면 본번으로 된 거 있죠. 이거 78번처럼 78, 79 이런 식으로 본번으로만 된 지번 가지고 여기 새로 붙이고 부번이 붙어 있는 이거 있죠. 이거 78에 2번 같은 78에 2와 같이 부번이 붙어 있는 지번은 제외하고 빼고 그건 붙이지 않습니다. 뭐로만 된 거 가지고 붙여라? 본번으로. 다만 밑에 또 제외하는 거는 기억, 미연 이거는요. 읽고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에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종전 지번, 그 종전 지번이 본번이죠. 본번과 지적 확정 청량 실시역 밖에 여기 이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 안과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으면 그건 제외. 또 미연,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다. 어떤 지번이. 그건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지번 중에 뭐로 된 걸 가지고 붙인다? 본번. 본번으로만 된 지번 가지고 새로 여기다가 사업이 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붙인다. 본번으로 된 지번 가지고 붙인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예외 보세요, 예외. 여기는 이제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본번의 수가, 요거죠, 아까. 요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가 늘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종전 토지에 있던 이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부족하다면 여기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나옵니다. 블록 단위로. 자, 마찬가지. 이 블록 단위 다시 설명드립니다.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블록 단위로 하거나 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차례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자, 최종 본번부터 먼저. 최종 본번이 끝나면요, 보십시오.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부여하다가 이 본번의 수가 부족하니까 최종 본번이 끝나면 다음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붙이는 건데, 이거는 맨 앞에 아까 신규 등록할 때 했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와 같죠. 그리고 이 블록 단위, 여러분 이 블록 단위가 항상 이거라고 그랬죠. 또 이 도면, 여러분 우리 지적 도면 이거 보세요.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됐는데 사업이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가 도면 맨 위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지적도 20장 중 바로 옆에 좌표라고 써진 거는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사업이 있죠.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둔다 그랬고, 실제로 여기 김해시 장면 신문이 이쪽이 택지개발 아파트 지적 공부할 때 앞전주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이 안에 이 지적도면 안에 지번 붙여놓은 거 보세요. 맨 좌측 상단에 내리고 맨 좌측 상단에 78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져 있고, 70 이게 한 블록마다 붙이는 이게 블록 단위다. 요게 한 블록이고, 그 밑에 보면 79에 또 밑에 여기요. 79에 1, 2, 3, 4, 5, 6, 7 이렇게 붙여놨죠.
이런 식으로 한 블록마다 붙이는 거를 무슨 단위라 한다? 블록 단위. 여기는 그러면 자 다시 설명 보십시오. 여러분 수업 자료 보면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지역에는 원칙은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 뭐로 붙인다? 본번으로. 그런데 이 본번이 부족하다면, 적다면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처럼 블록 단위로 붙일 수도 있고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한다 했죠. 누가 선택을 합니까? 물으면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기타 5번 보세요. 이제 기타의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사가 방금 이 설명드린 이 방법,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경우에 이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 부여, 준용한다는 거, 이 방법으로 붙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 지번 부여 지역에서 지번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지번을 다시 부여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축척 변경, 우리 또 배운다 그랬죠.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을 다시 붙일 때 이거 어떻게 붙이느냐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이걸 써주고 이 세 가지 경우를 써주고 이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원래 준공이 돼야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하면,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물었던 거는 늘 여기죠. 사업계획도, 거기 사업계획도에 따라 거기 사업계획도를 늘 괄호 해가지고 비워놓고 여기 들어갈 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객관식으로 물었을 때 사업계획도를 답으로 묻는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다, 최근에.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지번 변경입니다. 3번. 그럼 지번 변경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지번 변경도 소관청이 하는데, 다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뭐를 얻어야 된다? 승인.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지번 변경할 때는 소관청이 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되고. 결번대장입니다. 밑에 4번에. 여러분, 결번대장의 그 앞에 결번 사유가 쭉 나오는데 쭉 읽으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은 지번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정정 고치는 건데 등 사유 그랬지만, 여러분은 합병 있죠, 이거. 거기 없는. 늘 합병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합병. 합병을 보십시오,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요, 여기 아까 5필지,
이 5필지를 합병해서 원칙으로 30번을 쓰거나 건축물이 있어서 30일에 5번을 쓰면 나머지 번호, 나머지 집번은 등록돼 있다가 빠지죠. 빠진다는 거는 등록돼 있다가 결번이 생겼죠. 번호가 빠지죠. 그걸 결번이라 하고, 시험에 묻는 건 요거 하나. 결번이 생기면 결번 지체 없이 그 사유 등을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뭐하라? 보존. 자,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하라. 여기까지 묻는 겁니다. 그것만. 자, 여기까지 지번입니다. 여러분, 지번을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다 안 나오는 해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온다는 걸 늘 예상하시고, 지번에 방금 설명드린 지번의 구성과 표기, 그리고 이런 토지 변동, 이동, 신규 등록부터 이런 토지 변동이 생길 때 어떻게 지번 부여하는지 원칙 예외를 잘 구분하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목입니다. 그럼 지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요약집, 요약집 교재는 469페이지고 지목 설정 방법과 470페이지부터 지목을 쭉 분류를 해놓고 있죠. 자, 자료, 그럼 수업 자료 보시면 11페이지 지목입니다. 의의와 설정 원칙에 보면 지목은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된 28종의 지목이 있죠. 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한다는 거고, 2, 3, 4번에 보면 법에 2, 3, 4번에 2번 이런 원칙에 따라 지목을 부여합니다. 설정합니다. 2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설정한다. 이걸 1필 또는 1필지,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됩니다. 1필 1목이라 하고요. 3번 한 필지가 2 이상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한다. 이게 이제 주된, 여러분,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부여된다. 설정됩니다. 4번,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영속성은 학자들의 이야기고 법에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종의 지목이 나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니까요. 요건 다음 시간에 1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17페이지 먼저 보세요. 요약집. 요 자료, 수업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앞전 시간에 지난주 우리 토지 지적 공부할 때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 코드 번호와 함께 여기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코드 번호는 1번부터 28번까지 코드 번호가 있고, 그게 적지만 시험에는 코드 번호 몇 번 지목이 뭐다 그건 묻는 거 아니니까 1번 전, 2번 답, 28번 코드 번호 28번이 물론 잡종지지만 그건 참고로 하시고,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되고, 도면에는 여기죠. 지적도 임야도는 지목을 뭐로 표기한다? 부호. 그 부호가 차장, 천원 등입니다. 자, 이 표, 여기 이
17페이지는 이 표가 28종류의 지목을 적어 놓고 부호를 한 글자로 등록되는 부호를 여기 적어 놓은 거죠. 28종류 중에 24개는 첫 음절, 첫 머리 글자를 따서 표기하고 전답은 그냥 전답이고 과수는 과, 목장용지는 목 이런 식으로 둘째 음절 따는 게 이 표 밑에 맨 밑에 차문자 둘째 글자를 따서 표기하는 게 그 유명한 차장 천원이다. 이 네 가지 있죠.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가 장, 하천이 천, 유원지가 원. 요렇게 네 가지만 둘째 음절 딴다. 수시로 시험에 수시로 물으니까 요 네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건 이미 지적 공부할 때 첫 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확인만 해드리고 이제 남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요 자료에 28종류의 지목을 하나하나 다시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합니다. 문제풀이 가기 전이죠.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오늘 지목 28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